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동두천의 작은 책방 코너스툴 이야기, 김성은 작가님의 어느 날 갑자기 책방을 입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석의 자리, 코너스툴. 코너스툴은 2017년에 문을 연 동두천의 작은 책방입니다. 하루의 끝에 지친 마음들이 모여 좋은 문장을 만나고 다정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엔 슬픈 일만큼이나 아름다운 일도 많다는 것을 작은 책방에서 매일 배운다는 김성은 작가님의 어느 날 갑자기 책방을 지금 시작합니다. 겨우 한 문장을 내뱉었을 뿐인데 가까운 사람들의 표정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책방이란 걸 해보려고. 엄마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르느라 말수가 빠르게 줄었고 아빠는 도리어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 네 엄마는 내가 젊었을 때 뭐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지. 다 해. 늙어서 망하면 답도 없어. 과장된 톤으로 호탕하게 위의 대사를 외치셨던 아빠도 사실은 겁이 나서 목소리가 커졌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미안하지만 정말로 안 될 것 같았다고 최근에야 고백하셨다. 당시 우리 가족은 남동생까지 합쳐 셋이 몰래 우리 집 큰딸 책방은 3개월 안에 망한다를 두고 내기를 했었다고 한다. 한참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절대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무시무시한 황소고집을 가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겠지. 이미 가족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내일은 어느 부동산으로 갈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겠지. 진짜 큰 충돌은 애인 H와 시작되었다. 아니,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맥주 500cc 잔을 무기처럼 오른손으로 꽉 쥐고 마주한 둘은 흡사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둔 전사들같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던 고요하고 작은 맥주 가게에서 부쩍 야윈 감자튀김 한 접시를 앞에 둔 채 아마도 스몰비어의 주인 아저씨는 오랜만에 마주하는 심각하고 재미난 광경에 손님이 없는 밋밋하고 슬픈 오후를 잘 넘기셨으리라 믿는다. 그만큼 쉬었으면 됐잖아. 이제 20대 후반을 향해 가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위험하지 않겠어? 안정적인 일을 위해 집중할 때라고 생각 안 해? 소리를 빽 지르며 드라마 주인공처럼 내뱉고 싶은 명대사가 한둘이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부끄럽고 화가 났다. 그집 나는 생애 처음으로 아침마다 명상을 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후 끝까지 내쉬어 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듣던 평화로운 목소리를 억지로 소환해 귓가에 시뮬레이션 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끝까지 내쉬었다. 어지러운 마음을 평평하게 고르고 있었을 뿐인데 아마도 H는 내가 말없이 큰 한숨만 계속 내쉬었다고 기억하겠지. 한숨이 난무하던 스몰비어에서 드디어 부동산 몇 군데를 다녀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H는 나의 고집을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감지한 듯 했다. 보란 듯이 2년을 버텨내겠어. 회사에 다닐 땐 명확한 경쟁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 혈혈단신이다. 작은 서점을 하기로 결심한 나에겐 그 어떤 적도 없었기에 대신 착한 애인을 향해
5길 뻗쳐대기로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걸작선 장수 고양이의 비밀에서는 시종일관 위트가 흘러넘친다. 하루키의 에세이니까 역시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내가 한평생 몰두한 운동은 호흡 운동과 저작 운동뿐이다. 마음둘 운동 종목을 만나는 운명 같은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 탓에 돈을 내가며 마라톤에 참여하는 작가를 희귀종 보듯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마라톤 에피소드 중에서도 좋았던 문장은 있다. 맞바람이 불면 생생해지고 오르막길이 오면 좋아진다고 고백하는 대목이었다. 삶의 어느 순간을 귀엽고 생생하게 만들고야마는 맞바람과 오르막을 나 역시 알고 있다. 심심한 일상에 양념이 되어주는 야트막한 높이의 허들을. 달리기뿐 아니라 일할 때도 너무 술술 풀리면 오히려 기분이 뒤숭숭해진다. 굼실굼실 간지러운 기분이다. 누가 칭찬해주기라도 하면 온몸이 긴장해서 시시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가고 결국 자기 혐오에 빠진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갑자기 생생해지는 것이다. 좋았어. 이제 오르막이다 싶으면 얼굴이 흐물흐물 풀어져서 기어이 서서히 낮춘다. 내가 생각해도 괴상한 성격이다. 장거리 달리기, 더욱이 오르막길이 좋다니. 무라카미 하루키 장수 고양이의 비밀 중에서. 더군다나 짧은 다리에 무리를 줄 만큼 너무 높은 허들은 나도 영 자신이 없다. 그래도 거짓말을 약간 보태기만 하면 드라마틱해지는 에피소드가 존재한다는 건 나쁘지 않다. H의 결사반대는 분명 내게 괜찮은 맞바람이자 오르막길이었다. 무풀보다는 악풀이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까지 가져와서 다시 쓰고 싶진 않지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얼마간 이해하게 되었달까? 내 몸속에도 청개구리의 피가 흐른다. 몸이 무거워 높은 점프는 다소 무리지만 맞바람과 오르막길의 콤보를 낮은 점프로 겨우 헤치며 지루한 나날에 MSG를 첨가하기로 결심한 청개구리의 피가. 나는 음악과 닿아있는 회사들에 다녔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뮤지션을 인터뷰하거나 공연에 대한 글을 쓰는 방편으로 즐거움을 찾았다. 덕분에 짧게 머물렀던 첫 회사는 음원 서비스로 나름 유명한 곳이었고 책방을 열기 바로 전까지 다닌 회사는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품고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였다. 20대 초반이던 이모들은 한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았다. 나는 그녀들의 무릎을 독차지하고 앉아 손범수가 진행하는 가요 톱텐을 함께 보며 컸다. 이모들 방을 그득 채웠던 카세트 테이프들은 첫 조카라는 특혜 덕분에 손쉽게 갈취할 수 있었다. 네모 반듯한 테이프들을 줄지어 꽂아두고 아빠의 전축과 마이마이로 번갈아 듣던 시절이 조용히 지나갔다. 까맣고 투박한 전축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금색 오디오에 자리를 내어줘야만 했다. 오디오에는 테이프를 넣는 것보다 무지갯빛이 스치는 CD를 넣는 게 더 멋지게 느껴졌으니까. 곧 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을 CD 사 모으는 데에 몽땅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야금야금 모으던 CD에 뿌듯해할 때쯤 소리바다의 시대가 왔다.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모았던 CD 안에 모든 수록곡을 다운로드하며 폴더명과 파일명을 가지런히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내 이름을 단 폴더의 크기는 점점 커졌다. 이 앱과 아이리버 사이에서 고민하던 시기도 자그마한 아이팟에 감탄하던 날도 왔다 갔다. 그렇게 자라 밥벌이를 하겠다고 들어간 회사에는 온종일 음악이 흘렀다. 일자리를 찾던 24 언저리에는 회사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흥분하여 무릎을 꿇고 손뼉을 쳤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돈을 번다는 환상을 충족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공간에서 압축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중앙에서 세팅해둔 트랙 리스트가 한 바퀴를 달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주기는 지나치게 짧았다. 그 알 수 없는 중앙에서 조종한 것이 차라리 사무실 온도였다면 겉옷을 챙겨와서 입든 벗든 용하다는 온갖 한약을 먹어 체질을 바꾸든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잔잔한 볼륨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음악으로부터의 피폭을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매일 반복적으로 듣는 음악 때문에 일종의 신경증을 가진 직원이 많았던 것 같다. 상사들이 모두 떠나고 또래 동료들과 남아 야근을 할 때면 저 문 앞에 달린 스피커를 당장 부수고 싶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퇴사 후 오랫동안 음악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책방문을 열면서 막연히 기대했던 바 가운데 하나는 역시 음악이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다니 천국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1년여는 음악을 고르고 트는 재미에 폭 빠져 있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그러나 그런 재미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이제 나는 손님이 없으면 노래를 꺼둔 채 할 일을 한다. 그나마 틀어놓은 음악은 대개 가사가 없다. 재즈나 클래식풍의 이지 리스닝 트랙만이 존재하는 듯 혹은 하지 않은 듯 책방의 공기를 무심히 채운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꽤 오래 생각하고 살았지만 책방을 하며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단지 이따금 음악이 좋다. 억지로 들어서 싫었던 게 결코 아니었으며 음악이 내 삶을 점거하는 상태를 견디지 못했을 뿐이다. 그저 적당히 어쩌다 한번 만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리스너에 불과했다는 것을, 심지어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신 지금 내 삶은 책과 글에 점거당했다. 모임과 출강이 잦은 지금 매일 일정 분량 이상의 텍스트를 꼭 읽어야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당연히 할당된 글을 다 읽지 못하고 결국 늦은 밤 퇴근을 하며 책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간다. 마저 읽고 자야지. 다 못 읽으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읽어야지 하면서. 어느 날 퇴근을 같이 하자며 책방에 오신 엄마와 마감을 함께 했다. 학교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던 배낭에 이 책 저 책을 주섬주섬 담는 나를 보며 엄마는 물었다. 아니 무겁게 무슨 책을 그렇게 챙기는 거야? 내일까지 읽어야 해. 마저 읽고 잘 거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건조하게 말하는 내게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건넸다. 너 그러다가 책 싫어질걸? 나는 문득 무서워졌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나도 대강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또래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뭘 배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종종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애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보통의 기준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통이고 얼마만큼 학습하고 느끼는 게 적절한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공부하는 법을 택했다. 개통 없고 두서없는 방식이지만 아무래도 미달보단 초과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였다.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두근두근 내 인생의 주인공 아름은 17살이지만 조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늙은 몸을 가지고 있다. 아름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느끼는 박탈감을 독서로 돌파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에 나도 깊이 공감했다. 출판계 비슷한 곳에서 일한 경험도 전무한 데다 그렇다고 요란한 애서가도 아니었던 나는 어느 날 책방 주인이 되었고
책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일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싫은가 하면 아니니까. 읽고 싶은 책은 읽는 속도를 능가하여 쌓여가고 이 책도 저 책도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매일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더 좋은 책들을 더 많이 읽고 싶다. 고갈되지 않은 애정의 샘에 고운 문장을 한 조각씩 던질 때마다 맑은 물이 찰랑인다. 스피커를 부수고 싶었던 과거와 달리 좋은 문장을 모으고 싶은 현재를 살고 있기에 전직보다 현직에 훨씬 더 만족한다. 당분간은 아르미와 같이 개통 없고 두서없는 방식으로 미달보단 초과되는 쪽을 택하며 일할 것 같다. 하지만 지치지 않는 방법은 계속 생각해야지. 책만큼은 영영 싫어지지 않기를 바라니까 권태기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중이다. 책과 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 아무쪼록 우리 둘 사이를 잘 보살피고 싶다. 자기만의 색이 뚜렷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사람들.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 한없이 멋져 보였다. 자신이 다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던 시절이었다. 하나 어느 쪽을 동경하는 일이 가끔은 무섭기도 하다. 어느덧 나도 동경하는 쪽을 따라 목소리가 크고 호불호가 강한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만해지고 외로워졌다.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았다. 홀로 쓰는 어휘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느끼고 난 뒤로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말을 세심히 고르기보다 남들이 쓰는 말에 골똘히 집중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낱말들 중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다. 엔트로피, 등가교환, 재떨이, 탈취제, 몰딩, 미시시피, 비보호. 흥미로운 글자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다. 요즘에는 오히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손을 자주 문지르고 턱을 팔에 괜 채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입속으로 생각을 굴려보는 사람들. 기껏 꺼낸 목소리가 작고 약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사람들. 그 와중에 그들이 두르고 있는 하얗고 반투명한 커튼 너머로 취향의 윤곽이 하늘하늘 보인다면 내 배꼽의 방향과 어깨의 각도는 반드시 그들 쪽으로 틀어진다. 이런 생각을 책의 세계에도 적용해 본다. 편독은 자연스럽다. 나도 더 자주 손이 가는 쪽이 꼭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편에 커튼을 쳐놓은 사람과 셔터를 내려 자물쇠로 잠근 사람은 다르다. 차가운 셔터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건강하지 않은 면을 자주 보았다. 내게도 한때 분명하게 있었던 면이다. 단백질과 지방은 쏙 빼고 탄수화물만 먹는 일이 기쁨과 더불어 불행 또한 나눠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건강한 사람들과 다양한 책에 찬을 차려둔 채 건강한 독서를 하고 싶다. 마음을 다해 좋아하는 흰 쌀밥 같은 책을 한술에 읽고 싶지만 가끔은 커튼을 걷어올려 타인의 텃밭에서 자란 연두빛 콩 같은 책과 타국의 바다에서 건져낸 등푸른 고등어 같은 책을 읽는 일도 빼놓지 않을 것이다. 책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이전에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방문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도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독립 출판물은 꼭 있었으면 했다. 내가 작은 서점들을 다니며 느낀 신선한 즐거움을 동네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기준은 하나뿐이다. 빨리 읽고 싶은 책을 들여놓는 것. 하지만 빨리 읽고 싶은 책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다. 큐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도 애매한 이 조건은 여전히 책방에 들여놓을 책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혹자는 이렇게도 허술한 조건을 가지고 일하는 책방이라는 사실에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코너스툴이라는 책방 큐레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지는 지점이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나는 바로 이 대목이야말로 코너스툴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편협한 주인의 취향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공간. 오늘 책방에 처음 방문한 손님이 새로운 작가와 책을 소개해주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동하게 하면 당장 주문 페이지에 들어가 책 제목을 검색한 뒤 시원하게 결제한다. 나는 커튼을 자주 걷어올려 다른 세계에서 뿜어내는 볕을 쬐고 바람을 맞는다. 업계 관계자와 책방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전문이라는 두 글자를 서점 앞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야 검색에도 잘 걸리고 언론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내가 과연 책에 대해 어떤 전문을 내걸 수 있을까? 먼 미래에도 책방을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책방 앞에 특정한 책들을 전문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나? 물론 여러 책들을 만져보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들이 보일 듯 말 듯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힘차게 뛰어들고 싶은 관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와 손님들의 취향과 식견을 서로 나누며 여러 책을 맛보고 싶다. 내 세계는 한참 작으니까. 책방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세계에 친구 자취방 가듯 자주 놀러가고 싶다. 그들이 말하는 책과 작가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엿듣고 싶다. 흥미롭게 느껴지는 책은 바로 들여 꽂아두고 싶다. 몇 바퀴를 돌아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뷔페에 온 것 같은 기쁨을 가능한 한 오래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쓸모없거나 해롭다. 문학을 감상하는 일은 기질의 문제이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다. 파르나소스에 이르는 길에는 독본이 없으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배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읽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읽다 보니 감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없다. 누구든 현대 도서 목록의 혼돈 속에서 최악의 책 100권을 선정해서 발표한다면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 천천히 스미는. 천천히 스미는에는 여러 번 읽고 싶은 글이 많이 나오지만 약하고 모른 큐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면 위의 글을 다시 찾아 여러 번 읽는다. 어떤 책을 골라 보여줄 것인가? 그때 중요한 것은 고른 책이 아니라 고르지 않는 책이다. 나는 한 권 한 권을 세심하게 읽고 드리는 대신 흐물흐물한 그물을 들고 다니며 귀가 트이는 곳에서 몇 권을 낚아올려 무심하게 구석구석 뿌려놓을 뿐이다. 그것들이 상품이라기보다는 향처럼 넓지 않은 책방에 어지럽게 머무르기를. 작은 책방의 주인이 만드는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내게는 고르지 않은 책이 더 중요하며 고르는 일에 대해서는 쭉 관대해지려 한다. 이 책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초록색 좋아하시면 초록색을 입은 시집을 사보세요. 와 같은 이상한 대사로만 책을 추천한다. 나의 이런 성격을 미리부터 파악한 눈치 빠른 몇몇 손님은 본인이 이미 다 읽은 책인데도 책방에 꽂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따뜻한 권유를 해주었다. 그렇게 손님들의 추천으로 자리 잡은 책들은 모두 새로운 주인을 만났고 나는 한결같이 그 책보다는 그 책을 추천한 손님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책 소개를 대신했다. 비겁하게 한 발을 쏙 빼면서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